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사진 액자 인테리어 fun수 지침 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집안의 사진들이요. 그냥 뭐 장식이 아니라 공간의 에너지, 그러니까 기운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이 글을 통해서 당신의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에너지로 채울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풍수에서는 사실 공간의 모든 요소가 기운이랑 상호작용한다고 보거든요. 살아있는 에너지처럼요. 아, 모든 요소가요? 네, 사진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이 글을 보면 사진 속 이미지나 놓인 위치 같은 게 어떻게 공간의 음양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음양 균형이요? 그게 뭐 밝음과 어둠 이런 건가요? 그렇죠. 활동과 고요함, 이런 기본적인 에너지의 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벽에 걸어둔 사진 하나가 와, 공간의 기운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이거 참 신기한데요? 네. 그래서는 어떤 사진을 거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가 공간에 새겨진다고까지 표현하던데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이미지가 사실 잠재의식이나 감정에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아, 무의식적으로요? 네. 글에 나온 예를 들면 그 오래되고 좀 빛바랜 인물 사진이나 어두운 표정 사진 같은 거요. 이런 건 좀 정체되고 무거운 음의 기운, 그러니까 약간 고요하거나 수동적인 에너지를 더할 수 있다고 봐요. 좀 가라앉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이나 생기 넘치는 자연 풍경 같은 건 활기찬 양의 기운, 네, 활동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지 그걸 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간마다 좀 다르게 배치해야겠네요. 그래서는 거실 중앙벽에는 밝은 가족 사진을 그것도 눈높이에 걸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거실이 아무래도 집의 중심이고 또 가족 공용 공간이니까요. 그렇죠. 긍정적이고 활발한 그런 양의 기운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 가족 화목을 위해서도 중요하겠네요. 네. 반면에 침실, 침대 머리맡은 좀 비워두는 게 좋다고 나와요. 거긴 왜요? 잠자는 노간에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듯한 기운이 숙면을 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결혼 사진 같은 건 어디에 두나요? 그런 소중한 사진은 침대 옆 탁자나 서랍장 위에 두는 편이 낫다고 권하고요. 그렇군요. 아이들 사진은 또 어떨까요? 그래서는 아이들 발랄함이 양의 기운이랑 잘 맞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양기가 필요한 공간, 예를 들면 좀 활동적인 주방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현관복도 이런 데 두면 좋다고 해요. 아, 주방이나 현관복도요? 네. 근데 좀 재미있는 건 아이 공부방 책상 정면은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죠? 자꾸 시선이 사진으로 가니까 집중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상 옆쪽으로 살짝 비켜두는 게 학업운에는 더 낫다고 설명합니다. 아, 일리 있네요. 집중해야 하니까. 네. 돌아가신 분 사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게 음의 기운이라서 살아있는 가족의 생기, 그러니까 활력 에너지랑 섞이면 좀 안 좋다는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활기찬 에너지, 즉 생기가 중심이 되는 거실 같은 공용 공간보다는요. 햇살이 잘 드는 좀 조용한 방이나 서재, 아니면 그냥 소중하게 서랍 속에 보관하면서 가끔 꺼내보는 게 기운의 조화면에서는 더 낫다고 조언해요. 아,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된 생활 공간이랑은 좀 분리하는 게 좋다, 이런 거군요. 네, 에너지적으로 분리하는 거죠. 사진 내용뿐 아니라 액자 재질까지 이것도 참 흥미로웠어요. 거실처럼 재물운이 중요한 곳엔 금속 액자, 공부방엔 나무 액자가 좋다니요. 네네. 재질 자체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금속은 단단하고 빛나니까 풍수에서는 종종 재물이나 결실 이런 거랑 연결짓거든요. 오, 근데 그래서는 검은색 금속처럼 너무 좀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의 액자는 침실에는 좀 신중하게 쓰라고 해요. 숙면이 중요하니까요. 아, 침실에는 좀 안 어울리겠네요. 네, 물론 작은 크기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요. 반면에 나무는 성장, 안정, 따뜻함 이런 걸 상징해서 학업이나 평온함이 중요한 공간에 더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액자 재질만 너무 따지다 보면 공간 전체의 조화가 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거실에 금속 액자를 뒀는데 침실이 바로 옆이면 그 차가운 기운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도 결국 핵심은 균형이랑 조화라고 강조하거든요.
균형과 조화. 네, 특정 기운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공간 전체의 흐름이나 편안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뭐 액자 크기를 좀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따뜻한 소품이랑 같이 둔다거나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벽을 그냥 비워두는 여백 자체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아, 여백이요? 네, 특히 침실이나 서재처럼 좀 집중이나 휴식이 필요한 공간은 오히려 장식이 너무 많은 것보다 여백이 좋은 기운을 모으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이네요. 사진 액자 하나 고르고 거는 데에도 이렇게 생각할 게 많다니 놀랍습니다. 그쵸. 결국 우리 집이라는 공간을 어떤 에너지로 채울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거군요. 오늘 이 글 덕분에 사진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의 공간에서 어떤 기운을 느끼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그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공간을 더 조화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공간에 소리를 더한다면 어떤 소리가 그 공간의 기운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들어줄까요? 어쩌면 소리의 풍수 역시 흥미로운 탐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